요즘은 무릎이 자꾸 욱신거려. 들깨 수제비가 고소하고 속도 편해서 자주 먹었는데. 몸무게가 늘고 기억도 가끔 깜빡거리는 것 같아. 혹시 들깨가 지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대요. 네. 재료만 조금 바꿔서 드셔보면 어떨까요? 콩이나 시래기 넣고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깨를 매일 드시는데도 효과를 전혀 못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관절은 여전히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면 들깨를 잘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들깨는 그냥 먹으면 절반의 효과도 못 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하면 관절 통증과 기억력 저하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의 효능을 2배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과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깨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자신하시나요?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온 한 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67세 박명자 님이었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시도해 보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들깨가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거의 1년 넘게 매일같이 들깨를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들깨죽, 점심에는 들깨가루를 밥에 비벼 드시고 저녁에는 들깨 칼국수까지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 통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만 늘어나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들깨가 몸에 좋다는데 왜 저한테는 효과가 없냐고, 혹시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건 아니냐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들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들깨를 항상 혼자만 드셨어요. 밥에 비비거나 물에 타거나 칼국수 국물에만 넣어 드셨던 겁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00g당 지방이 50g 이상 들어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3는 혼자서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과 만나야 비로소 세포 깊숙이 들어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박명자님께 이 원리를 설명드리고 들깨를 드실 때 꼭 함께 먹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느낌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소화였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지면서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됐고 2kg 정도 빠졌다고 하시더군요. 이후로도 꾸준히 그 방법을 지키셨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중성지방이 줄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께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들깨를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먹으면 절반도 안 되는 효과가 올바른 조합과 만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혹시 지금 들깨를 혼자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부터 들깨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집 냉장고에 거의 다 있는 음식입니다. 들깨와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과 우유의 단백질, 칼슘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지용성 비타민과 오메가3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들깨만 먹으면 장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영양소들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제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칼슘과 오메가3가 동시에 흡수되면 뼈와 관절에 직접 전달돼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합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71세 김순희님은 오랫동안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칼슘제도 처방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무릎 통증은 여전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30분 정도는 걸어야 풀리는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들깨가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깨가루를 사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물에 타서 드셨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러다 제가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셨고 들깨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섞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3주째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기상 후 바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이 가벼워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2개월째에는 30분 이상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다리에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70대에 골밀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들깨 우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가끔 맛을 바꾸고 싶을 때는 바나나나 검은 깨를 조금 넣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드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는 너무 뜨겁게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미지근하게 데우거나 차갑게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들깨가루는 우유에 넣고 잘 저어주시고 5분 정도 불린 뒤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두유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깨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유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들깨가루 한 스푼, 우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간식 시간에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속 편한 음료를 찾고 계셨나요? 들깨 우유 한 잔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와 들깨라니 조금 낯선 조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들깨의 오메가3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는데 비타민C가 이를 막아주면서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소가 전신으로 잘 퍼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들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정태영님은 고혈압과 관절염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계셨지만 수치가 불안정했고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팠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어요. 그분은 식단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관절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다가 들깨와 감자가 좋다는 정보를 접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들깨는 아침에, 감자는 점심에 따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들깨와 감자를 함께 조리해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방법을 바꾸셨어요. 삶은 감자에 들깨가루를 뿌려 무침을 만들거나 감자를 갈아 넣은 국에 들깨를 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부터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동안 들깨를 먹으면 가끔 속이 더부룩했는데 감자와 함께 먹으니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자 손가락 마디에 붓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을 펴고 오므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물건을 잡을 때도 통증이 덜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무릎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통증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침 혈압이 보통 150 넘게 나오던 게 130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3개월째에는 약을 먹는 시간을 조금 늦춰도 혈압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식단 변화를 말씀드렸더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 들깨 감자 요리를 드시고 계시는데 관절 통증은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들깨와 감자를 함께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겁니다. 튀기면 들깨의 지방과 감자의 전분이 결합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고 혈당도 급격히 오릅니다. 감자를 삶아서 으깬 다음 들깨가루를 섞어 무침을 만들거나 감자국에 들깨를 풀어 드시면 됩니다. 감자는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따뜻할 때보다 한 김 식힌 후 드시면 장 건강에 더 좋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들깨가루는 마지막에 넣으시고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에 오래 노출되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감자 1개, 들깨가루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감자 요리 자주 해 드시나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인데 들깨와 만나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백질이 들깨에 오메가3와 만나면 세포막을 재생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들깨의 지방이 몸속에서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두부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관절 건강에 직접 도움을 줍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는 동안 두부의 미네랄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으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69세 최영숙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지 5년이 넘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손과 발의 통증이 계속됐고 특히 아침 경직이 심해서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움직이기가 힘드셨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속도 자주 안 좋았고 입맛도 떨어져서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영양제도 여러 가지 사다 드렸지만 속이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같은 병을 앓는 환우 모임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깨와 두부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거나 두부를 으깨서 들깨, 양념으로 무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경직이 조금 덜한 느낌이 들었고 주먹을 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소화도 한결 나아졌어요. 순두부에 들깨를 넣으니 속이 편했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젓가락질을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하시고 물건을 집을 때도 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본인도 확실히 느끼셨어요. 아침 경직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었고 손과 발의 붓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2개월째에는 병원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떨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치 변화를 보고 놀라셨어요. 약만으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식단 변화를 설명드리자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영숙님은 거의 매일 들깨 두부 요리를 드십니다. 아침 경직은 15분 정도로 더 줄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 밥도 직접 챙겨주실 수 있을 정도로 손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약 부작용이 줄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들깨와 두부를 함께 드실 때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순두부찌개나 두부 전골처럼 국물 요리에 들깨를 풀면 영양소가 국물에 잘 녹아 흡수가 쉽습니다. 두부 무침을 만들 때는 두부 물기를 꼭 짜고 들깨가루와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짜게 조리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간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을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하루 두부 반모, 들깨가루 1스푼이 적당합니다. 관절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들깨 두부 요리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들깨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은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들깨 시금치나물이나 들깨 시금치국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박입니다.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들깨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눈 건강과 피부 재생에 특히 좋습니다. 늙은 호박에 들깨를 풀어죽을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버섯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들깨의 항염작용과 시너지를 냅니다. 들깨 버섯 전골이나 들깨 버섯 볶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볶을 때는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이 모든 음식을 매일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들깨와 궁합 좋은 음식 1가지씩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들깨 우유, 수요일은 들깨 감자국, 금요일은 들깨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들깨는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는 개봉 후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고 1달 이내에 드세요.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들깨는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 향을 꼭 확인하세요. 들깨를 구입하실 때는 국내산 들깨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방앗간에서 소량씩 빻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고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오래된 들깨가루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깨는 그냥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유, 감자, 두부처럼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해야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들깨만 드시는 것과 궁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그 차이는 정말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같은 들깨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들깨를 혼자 드시지 마시고 우유나 두부, 감자 중 1가지와 꼭 함께 드세요. 3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더 빠르게 잡아주는 의외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들깨 활용법을 공유해 주세요.